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공영방송을 듣다가 정권 전문가이면서 또 경제 전문가, 또 오랫동안 정권계에 근무를 해가 기술적 분석에 또 능통하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2021년 정시는 이론도 안 통했고 경험도 통하지 않은 그런 정시였다 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나름대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3월 내는 이제 미국 정시 끝났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라. 그런 얘기했고, 또 10월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미국 정시 조정 얘기를 또 많이 했잖아요. 제임스 리카저 같은 분은 그 신대공황이 이제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4분기에는 가시화될 거다, 그런 주장을 하신 분도 있고, 그분도 경제학자지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정시는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으로 얘기한 기억이 나요. 그 3월부터 미국 정시는 안 좋으니 중국으로 가라. 근데 이제 또 중국 정시는 거꾸로 또 그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완전히 이제 암흑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또 이분들 한 얘기 중에 그 테이퍼링이 이제 가시화되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10월에는 미국 주가가 올라버렸죠.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약 한 달간에 걸쳐서 갱신을 했는데, 또 3분기 한 2.3% 성장을 하니까 미국 경제가,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죠. 근데 또 4분기에 5% 이상 성장을 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정의하고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2.3% 성장을 하면서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4분기에 성장률이 높아졌으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오히려 또 다시 개선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안 맞고요. 경기 선행지수대로 하면 4분기에는 성장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내년 1분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죠. 점도표를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의사표시 내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시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장기금리도 안정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이 안 맞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아마 2021년 정치는 그 이론도 안 맞고 경험치도 안 맞다.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접근하더라도 안 맞다라는 것 같아요. 경험이 안 맞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관련 분야 지식 부족 또는 지식의 사각지대 또는 이해 부족이 원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화폐 이론을 결국 물가 이론 정도로만 응용할 수 있는 거죠. 화폐를 공급량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 그건 초등학생은 아니더라도 요새는 중학교 과정에 이 정도 지식이 안 나올까요?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데, 그러니까 명목 GDP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에도 기여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론도 안 맞았다고 하니까 또 와닿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이론에는 대부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 경제 원론, 미시경제, 거시경제 좀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은 이제 화폐 이론, 그렇죠.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또 국제경제 이론,
근데 이제 경제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좀 더 그 심층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또 화폐 공급량을 통해 가지고 그 금리가 하락되면 또 화폐 공급하는 방법이 국채를 매수하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금리는 하락하지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니까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자산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그것 또한 또 성장 이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재정정책은 원래 먼저 월 1200억 달러씩 공급한 것이 이제 재정정책의 한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시중에서 돈을 조달해 가지고 가게한테 돈을 뭐 공짜로 준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소비하라는 거죠. 재정정책인데 그 대신 국가가 재정적자를 부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부채를 지겠다, 떠안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거 보면 당연히 이제 또 주가가 올라야 되죠. 특히 이제 재정 정책은 금리와 관계없이 이제 지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이 되는 만큼 특히 SOC 건설이라든지 또 주어진 돈이 소비로 이어진다면 금리와 관계없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니까 흔히들 그 IS 곡선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총 수요 곡선이 IS 곡선과 LN 곡선에 의해서 도출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거든요. 금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불안개는 대단히 효과적인 이제 정책이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학은 공부를 했는데 재정학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또 아니면 관련 분야 지식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주식시장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 뭐 분명한 사실은 기업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대 기업 중에 약 한 40%는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외국에서는 이제 그 나라 통화를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부채와 신흥국 부채는 부채의 질도 다르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선진국인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물가 상승률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냐. 또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경제 현상도 물리 현상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물리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특히 이제 중력의 법칙으로 이제 미국 경제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력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중력의 구심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란 말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의 구심점이거든요. 그러면 국제 유동성이 미국 국채 시장과 미국 실물 경제와 미국 주식 시장을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거죠. 더군다나 기준금리를 세 차례 정도 인상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 미국 달러 강세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 그 달러 가치 상승이면 금리만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게 낫죠. 지금 일본이나 유로존보다 미국이 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시장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환율 문제만 없다면 더군다나 환차 이까지 생긴다면 미국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 이론인 거죠. 환율이 이론이고 또 경제 성장 이론이고 또
뭐 물가 이론이기도 하고요. 화폐 이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화폐 이론, 경제 이론, 뭐 물가 이론, 경제 성장 이론 어느 쪽을 보더라도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를 듣고 현혹되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산타랠리도 설명이 되고 또 기준금리 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금리가 안정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또 그 화폐가 그 물가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또 화폐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또 화폐를 가지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또 원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이론에도 화폐가 기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이론 플러스 화폐 이론을 합하면 4분기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재정 정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월 1200억씩 자금 조달해 갖고 미국 가계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이거든요. 그 당연히 성장이 뭐 수반되죠.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기로는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이 돼요. 다만 기술적 지표로는 설명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주가라든지 뭐 다른 뭐 금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경제 현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가는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오르는 거고, 금리는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오르는 거예요. 그게 경제 이론이지. 어떤 그러면 뭐가 경제 이론이냐라는 반론을 제가 제기하면서 오늘 그 여러분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